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은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범위 적중 예상 문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에서 시험을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 그 시점인데요. 첫 번째 시험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진도를 다 마무리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지금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준비를 다 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잘 출제가 되는지 미리 살펴보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자기한테 어떤 다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다 나갔던,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공부를 반복해서 했던 학생들 또한 지금이 바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범위 적중 예상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 관련된 그 시험지, 말 그대로 이 강의에 나오는 문제들이 포함된 그 시험지는 제가 공유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구글 웹사이트를 링크를 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그걸 출력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글 웹드라이브에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1번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순환소수 관련된 문제인데, 순환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의 줄임말이에요. 순환하는 무한소수. 자, 무한소수, 우리가 끝이 없이 계속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들이 반복하는 소수가 무한소수인데, 그 무한소수이면서 어떤 반복하는 부분이 순환하는 순환마디를 가지고 있는 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1번 문제는 순환소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순환소수를 수학적으로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한 가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 원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이 순환마디에서 점을 찍을 때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항상 순환하는 마디는 소수점 아래 부분에서만 찾는다. 자, 두 번째는 순환 마디의 개수와 상관없이 양 끝에 점을 찍는다. 이 두 가지만 주의해서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1번. 자, 보니까 7이 반복됐죠?
이거 맞았네요. 2번. 자, 여기서 보니까 4, 2, 4, 2가 반복됐죠? 맞았네요. 지금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2, 3, 5, 2, 3, 5 반복됐는데 양 끝에만 점을 찍어서 맞았고요. 자, 얘는 5, 2, 5, 2가 반복되는데 2, 5가 반복된다고 해서 틀렸어요. 자, 근데 4번 같은 문제는 좀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가끔가다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보자. 5, 2, 5, 2, 5, 2, 5, 2, 5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무한히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순환 소수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도 결국은 이 꼴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순환 소수를 나타낼 때 그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죠. 그러면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통일성 있게 식을 간단히 나타내야 되는데 그 통일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기할 때는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무수했을 때 맞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런 값 형태로 표현해주는 방법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최초의 순환마디에서 그 점을 찍어서 표시해준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답은 4번. 얘는 0, 3이 반복돼서 0, 3 맞죠? 자, 이번 문제는 워밍업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요. 20분의 11. 20분의 11을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A에서 E까지 해나가는 수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야. 자, 이거는 바로 유한소수, 즉 우리가 분수를 유한소수로 고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나눗셈을 할 수도 있는데 분모를 소인수분해해서 지수가 소인수가 2나 2 또는 5만 있으면 우리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바꿔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은 소인수분해하면 2하고 5만 소인수가 생기고 이 지수는 요 0의 개수인 요 n값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10의 세제곱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다. 자,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기하분수로 고치는 거예요. 기하분수. 자, 현재 기하분수가 됐죠? 두 번째 뭐를 해?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는 거야. 분모를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가 됐네. 자, 근데 지금 분모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니까 A가 2겠죠? 맞았네요. 자, 근데 5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아직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고치지 못해서 이 문제를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 지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2니까 5가 하나 더 있으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형태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다가 5 하나씩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두 개, 5 두 개가 돼서 D는 10의 제곱, 즉 100이 되고요. 11에다 5를 곱하면 55가 되겠죠. 결론을 보면 자, 100분의 55라고 고칠 수 있고 이렇게 분모가 10의 거듭제곱꼴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게 되면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게 어렵지 않다. 자, 0.5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얘가 아니라 얼마예요? 5.5. 어려운 건 아니었고 우리가 처음 유한소수를 분수를 유한소수로 고칠 때 분모의 소인수 분해를 해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해서 우리가 거듭제곱 형태로 고친 거듭제곱이 똑같이 맞춰주고 10의 거듭제곱꼴로 고쳐서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 많이 했을 거예요. 익숙한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그냥 점수는 좀 낮지만 이 중요도의 관점에서 보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120분의 A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무슨 소수가 된대? 유한소수가 되는 자연수 A의 값이 몇 개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 A가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120분의 A가 유한소수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첫째 이 분수가 기하분수가 되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 분해한다 그랬죠? 분모를 우선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120, 60, 30, 15, 3, 5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싹 곱하면 분모 소인수 분해해서 2의 세제곱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분모만 봤을 때는 2나 5 이외에 소인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모만 봤을 때는 3이라는 값이 없어져야 2나 5만 남는 형태가 되고 그렇게 돼야 유한소수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분자는 이 3을 없앨 수 있는 값이 돼야 되죠. 즉 A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자, 3의 배수는 많잖아요. 무수히 3, 6, 9, 12, 15, 18, 21, 24, 27, 30 맞겠죠. 근데 이 중에서 20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결국 몇 개? 3개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유한소수의 성질. 자, 유한소수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이 그러니까 2나 5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10의 거듭제곱을 고칠 수 있다는 것. 그래야 바로 유한소수 고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1번. 자,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은 좀 문제가 긴데 여기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면 링크된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환소수가 0.256이고요. 순환마디가 5, 6인 이런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 내 말에 알맞는 것을 써 넣으시오. 대부분 학생들은 얘를 공식을 이용해서 점이 2개니까 9가 2개, 점이 없는 부분이 하나니까 0이 하나,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소수점을 없앤 수를 쓰고 순환마디 바로 앞에 부분을 뺀다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죠? 이거 공식처럼 우리가 외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공식화 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공식이 유도되기 전 과정의 그 개념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분수로 고치는 문제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수로 고쳤을 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가 문제 출제자가 많이 좋아하는 문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볼까요? 자, 0.256점점인데 이 값을 모르니까 어차피 얘가 순환소수고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 값을 모르니까 x라고 넣는 거야.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 뭐야? 모르면 x라고 넣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모르면 당연히 생각해야 되지만 생각하기 전에 먼저 x라고 넣는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라고 놓고 나서 자, 얘가 256이 됐다는 것은 소수점이 3칸 이동했다는 말이니까 양변에다 1000을 곱하는 거야. 1000. 자, 1000을 곱한 상태에서 여기 요 뒤 소수점 이하의 값을 보면 얘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식을 만약에 빼더라도 요 순환바디가 다 없어지진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2가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을 곱하는 거야. 10. 그러면 이 식의 순환바디가 이렇게 일치가 되죠. 자, 두 식을 어떻게 해줘? 빼는 거야. 자, 빼면 990x가 되고요. 얘가 빼면 아무리 무한대로 나가더라도 똑같은 값을 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빼면 250은 마이너스 2가 돼서 결국 x는 990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얻은 답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공식화된 게 이거니까 우리가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하분수를 고쳐야 되겠고 빼면 254죠? 자, 0하고 4로 끝났으니까 2의 배수죠? 그러면 127이고 495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차례로 고른 것을 찾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가는 뭐겠어요, 여기서? 얼마 곱했죠? 1000. 그리고 x까지 같이 곱해줘야죠.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1000을 곱했으니까. 그 다음 나는 10. 그 다음에 다는 뺐으니까 990. 요 세 개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답은 여기 4번이 된다. 1000x, 10x, 990x. 자, 그래서 답이 495분의 127이라는 값을 고칠 수 있다. 자, 이 기하분수를 고쳐주는 거 꼭 잊지 말고요. 중간에 우리가 약분을 해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 형태로 고쳐준다. 자, 이 과정을 잘 보면 처음에는 좀 귀찮아라고 생각해서 이 공식을 바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순환소수를 바로 분수로 고치라는 이런 객관식 형태의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방정식을 이용해서 x를 구하는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5번. 자, 6분의 1. 자, 6분의 1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부모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분의 1. 자, 3이 들어있으니까 이 분수는 유한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는 순환소수분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순환마디가 몇 개냐 물어봤으니까 얘를 직접 나눠서 소수로 고쳐서 순환마디가 뭔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나누기 6이죠. 그럼 0.1. 자, 6, 36, 46. 계속 나가네요. 결국 0.16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 한마디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겠네. 6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 순 한마디가 6인 거지 개수가 아니잖아요. 개수는 여기 있네요. 몇 개? 1개. 순 한마디가 몇 개인지 물어봤으니까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뭐 순 한마디가 6개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나눗셈을 이용해서 순환소수를 고친 후에 순 한마디의 개수를 찾는다. 자, 그다음 6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자, 이 문제 별표. 거의 국어거든요. 이 문제는 독해력이고, 독해력의 기본은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 정리가 잘 된 학생들은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말로 나와 있는 문제들이라,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자. 자, 우선 이 내용을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개념 한번 잡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소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소수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고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즉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비순환소수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비순환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유한소수하고 순환소수가 바로 분수로 고칠 수 있는 수, 즉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키포인트는 이 무한소수 속에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들어있는데 무한소수 속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는 것, 둘 다 있다는 것. 무한소수 안에 순환소수도 있고 비순환소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그 수학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명제라는 개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명제라는 개념을 좀 알면 좀 더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명제는 P이면 Q이다라는 꼴의 어떤 식이나 문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명제는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인지를 수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쪽을 만족하는 모든 값이 이쪽으로 다 포함되는, 이게 포함된다는 뜻이고 영어로 컨테인이에요. 포함되면 참이고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된다. 이 원리를 좀 알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랑 이 개념하고 섞어서 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자, 순환소수는 전부 다 유리수가 된다. 이건 맞죠? 왜?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유리수는 한마디로 분수라고 하면 돼요. 유리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분수.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유리수 물어보면 분수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분수는 거꾸로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 자, 두 번째,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니까. 맞죠? 3번. 자, 이거 잘 봐. 모든. 모르죠? 모든 무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자,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유리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분수나 소수가 들어있다. 어차피 분수는 소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마찬가지로 유리수 안에 들어있으니까 유리수야, 유리수. 근데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된다고 했는데 무한소수 속에는 비순환소수라는 유리수가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는데 무리수하고 유리수는 달라요. 그래서 비순환 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무한소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다. 다음은 3번. 자, 나머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소수는 유한과 무한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으면 당연히 순환소수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는 다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유리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답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꼭 틀리지 않고 맞추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두 가지가 맞는 것 같고 틀리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7번. 자, 7번은 딱 보니까 벌써 뭐야? 얘를 이렇게 고치라는 말이잖아. 그럼 결국 딱 보면 뭘 생각해야 돼? 아,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구나 라는 거야. 결국.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100은 10의 제곱이고 10의 제곱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고 했죠. 이거 기억해 두면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4는 소인수 분해하면 8, 3,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되죠.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결국은 2의 5제곱, 3의 1, 5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얘가 A, B, C 요걸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8이라는 값이 나온다. 뭐 이거는 뭐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소유수분의 문제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바로 빨리 풀고 시간을 아껴서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8번은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뭘 느껴? 아, 지수법칙이구나. 지수법칙. 어이, 뭐야 이거. 지수법칙. 자, 지수법칙인데 지금 3xya의 b제곱이 81, x의 c제곱, y의 8제곱. 그럼 먼저 숫자를 보자. 자, 뭐야? 뭐가 나오는데? 3을 몇 번 곱해야 81이야? 4번.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지금. 기본적으로 3 그러면 제곱하면 9죠? 세제곱하면 27이고 4제곱하면 81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안다면 5제곱하면 243까지. 빨리빨리 알고 있어야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좀 시간을 아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수학에서 이건 외우지 않아도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 근데 미리 외워두면 그 외워지는 게 좀 더 빨라지는 거야. 그러면 B가 4라는 거 구했죠. B 4. 그러면 여기 A가 자 여기 X에 지금 1이 생략돼 있잖아요. 지수가. 그럼 4를 곱하면 여기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4인데 얘하고 얘를 곱해서 8이 나왔을 거 아니야. A 곱하기 B가 8이야. 근데 B가 4라 했으니까 A는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2,
B는 얼마? 4. C는 C 얼마야? C도 4. 다 더하면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뭐 이것도 너무 쉽죠? 지수 법칙에서 아주 간단한 문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풀어주고 있는 이 예상 문제는 난이도로 치면 상중하로 치면 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시험에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워밍업 형태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시험에 가까워지면 난이도를 올려서 아주 수준급 문제까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9번은 지수법칙 아까 8번하고 연장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곱한다 그랬죠? 맞죠?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이럴 때는 더한다. 맞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야. 왜?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얘가 자연수야. 똑같으면 당연히 1이죠. 똑같은 것끼리 나누는데 당연히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야. 자 우리가 하나만 얘기할게. 왜 나눌 때 0으로 나눌 수는 없는지 아주 심플하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보통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요,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간단하게 논리적 모순이 없게, 반론의 여지가 없게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누기라는 것은 곱하기를 고쳐도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곱하기를 고칠 때 역수를 곱해서 1이 나오는 수가 역수라고 하는데, 모든 수는 역수가 존재해요. 근데 단 0은 역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0은 어떻다? 역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0은 역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곱해서 0이 나오는 수는, 곱해서 1이 나오는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이랑 곱해서 1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0은 역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것을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